지금 마약 밀수 수사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난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직접 SNS에 폭탄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백혜룡 경정이 주장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향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임 지검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인연을 허비했다. 백 경정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를 총괄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밀수범들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어로 거짓 모의를 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남아있었다. 이문정 지검장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대목. 임 지검장은 백경정과 개인적 인연도 언급했습니다. 내부자의 고통을 알기에 멀리서 응원했지만 기록을 검토하고는 당황했다. 느낌과 추측을 사실로 말하는 건 위험하다. 백경정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였습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합수단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마자 오히려 단숨에 6개 기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이 또 덮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금 수사팀, 검찰, 경찰, 세관 모든 진술과 주장들이 충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과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그 백혜룡 경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오고 사실은 이 정권 유착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백혜룡 경정이 자주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은지 기자님? 네, 그러니까 뭐 우선 사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그리고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나온 수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뭐 아쉽지만 또 이게 앞으로의 또 다른 영역에서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문정 이제 지검장이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추측과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되고 네. 수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 시간 안에 물론 뭐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에는 몇몇의 이제 부적절한 사람들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과 예산을 써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써서 이 정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는 것은 그 말레이시아 운반체들을 검거를 했으면 네. 피의자들 공범 간에는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말을 맞추거나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영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네. 영상에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공범끼리 잡혔는데 경찰은 통역을 중국어 통역만 대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회피 전략을 짜는 모습이 네. 포착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거해가지고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이 구중한 상황이기는 한데 물론 아직도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막대한 양의 이렇게 마약이 국내에 반입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충적인 설명이 좀 더 자세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문정 지검장 자체도 이 수사를 망가뜨리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아마 수사집이라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말레이시안 공범들의 진술을 단초로 했던 백혜룡 경정의 수사라는 것이 분명히 출발점이라는 걸 불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문정 지검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내부 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백혜룡 경정을 그동안 많이 응원해 왔는데 동부지검에 발령받고 난 다음에 기록 검토 후에 매우 당황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조사 중에는 진술이 번복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말레이어로 이제 거짓 모의를 하는 이런 그 장면까지 영상에 찍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걸러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사실상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수사 타깃이 마약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백경정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김해 세관, 서울본부 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뭐라고 됩니까? 굴복할 수 없다. 결론에 따를 수 없다. 네, 따를 예. 수 없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문정 지검장이 결국 수사 지휘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좀 더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 초창기 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거가 다 날아가가지고는 이렇게 생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싸우기보다는 이문정 지검장과 좀 소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청하고 나서는 결국 검찰의 청구를 통해서만 법원을 통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모양새보다는 혹은 뭐 다투는 모양새보다는 좀 이야기를 좀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있어요. 앞서 그렇게 많은 양이 저는 이제 그 들어오는 방식이 어쨌든 문을 또 열어주고 그렇죠. 영동에 있는 곳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갈 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미진한 점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지 사실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네. 없었던 부분이 네.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 경과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강제 수사라는 거는 기밀이 네.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네. 보면은 남들이 모르게 이제 불시에 급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이렇게 언론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좀 수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들었는데 다만 이제 장윤 선배 지적을 해줬지만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막대한 양의 마약이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설명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하나 더 붙이면 이 그 마약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이 들어와서 세관 직원이 의심받은 것과 실제로 그 수사나 수사 공보 관련된 부분들을 윗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러저러하게 연락하고 회유했던 부분은 네. 또 별도의 트랙일 수도 있거든요. 뭐 사건 진위와 무관하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 간부가 수사하는 당사자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너무 예. 부적절한 게다가 그 경찰서에 근무하지 않는 서장도 아닌 사람이 전화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경위에서 백혜룡 등등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정도는 수사 자료를 통해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명징하게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경찰청장이 징계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팔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만약에 미진해서 초기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한다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태했던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직무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백혜룡은 검찰이 덮었다고 반발했지만 이문정은 2년 허비한 건 밀수범 거짓말 때문이라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숨겨진 핵심 정황을 이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은 시가 2,200억 원에 달하는 마약 74kg을 적발을 했습니다. 74kg. 마약 전담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수사하려 하자 뭔가 외압이 들어오는 모양새였습니다. 지휘 라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로 경무관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이 지휘 라인과 관련도 없어. 네. 조병로 전화와. 그리고 백희령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가 전화 와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세관 관련해서는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영전에서 가고 백희룡은 좌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문정 동부지검장 지휘하에 수사팀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혜룡 경정의 미니 수사팀이 또 따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혜룡 경정이 그동안에 주장하고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합동수사단은요, 하나의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영상이 뭐냐? 2023년 9월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야. 네. 그런데 그 영상에는 말레이시아 밀수범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거짓으로 연기해. 라고 이야기를 해. 아, 말레이시아어로.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그 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Pak dia nak ambil kunci. Itu yang problem. Kata dengan kau jangan cakap itu saya. 네, 합수단은 이 영상을 이제 근거로 해서 경찰이 다시 말해 백혜룡이 이런 허위 진술만을 믿고 속아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수사 자체가 허위의 진술로 시작한 거니까 그 뒤에 것은 다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혐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약 밀수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세관 직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네. 대통령실에서 외압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아까 우리 최욱 앵커가 얘기한 서울청. 서울청 조병로. 조병로 경무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전화를 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공항 현장 조사 영상은 짜집기된 영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인천공항 세관, 인천지검, 대검찰청 등 6곳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합수당 결론을 보고 저렇게 입장을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페북에다가 백혜룡 경정에게 한마디를 썼습니다. 네. 자,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 파견 이후에 사실과 다른 백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렵다. 아주 진짜 정말 어렵다. 죽겠습니다, 저는. 죽겠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의아한 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백혜룡 경정이 다 거의 사실상 망상에 가까웠다는 거거든. 이 결과는. 사실은. 네. 근데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조병로 경무관이 왜 전화를 그러면 했을까? 전화한 건 맞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세관 직원들이 또 찾아왔던 것도 맞거든. 맞고요. 예.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마약을 몸에 붙이고 온 것도 맞거든. 그렇죠. 난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전문가분들이 좀 저를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애매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무혐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약 수사를 했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인천공항을 통과하면서 몸에다가 마약을 붙이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없을 것 같은데. 없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내부에 누가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8번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어떻게 설명을 아무튼 수사팀에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병로 경무관은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도 한번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네. 저희 법사위 때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왜 이런 그 관여를 했는지. 왜 관여했냐 조병로야. 네네. 조병로 사진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왼쪽에 마스크 쓴 사람이 조병로군요. 왼쪽. 네.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왼쪽이 조병로 씨고 오른쪽이 송호종 씨라고 이게 송호종이구나. 멋진 해병. 멋쟁이 해병 그 경호처 단톡방에 직원. 있는, 네, 대통령 경호처 출신 직원으로 굉장히 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를 위해서 정치권에 끈을 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와. 추적을 해보니까 대통령 경호실 후배들한테 그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그 봉황 마크 있는 거 네. 그런 거 좀 많이 사갖고 보내라고 그런 걸로 이제 로비를 하기도 했었고 친분을 맺어가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진 보시면 요 송호종 씨가 그 이종호 씨랑 블랙펄이랑 그렇지. 한번 찍은 사진도 한번 있을 텐데 어차피 같은 단톡방에 있었으니까. 예, 요게 가운데 이제 이종호 씨고요. 오른쪽이 이제 예. 송호종. 네. 송종호 씨. 예. 송호종 씨, 송호종. 송호종 씨. 예. 가운데가 이종호 블랙펄. 예. 축가적에 관여했다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왼쪽이 이제 김계환이. 예, 다른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김기현 변호사가 이제 그러네요. 예, 양심 선언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오게 된 사진이고 임성은 사단장 9명에 왜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이가 관여를 했는가 네. 그 설명하기 위해서 요 이호정 씨가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그 좀 청색 남색 옷에 약간 살찐 뚱뚱한 사람이 그 누구죠? 조병로 씨가 남부경찰서장할 때 그 비서실장 비슷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모자이크 돼 있는 분이요? 김규현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조병로 처리. 사람이에요? 예, 조병로의 신복입니다. 와, 그러면 또 김건희랑 연결되는 거야 또. 예, 그러면서 여기 또 송호종 씨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선글라스 끼고. 그 여기 있잖아 송호종이. 예. 근데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왜 인천 마약 수사하는데 왜 전화를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울청으로 뭐 옮겨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네.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가 폭로한 내부 고발 양심 선언한 거 보면 이종호 씨가 누구죠? 조병로 씨 승진할 거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있으면 조병로 승진할 거라고. 네. 그게 2023년도 8월 9월 달 그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런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제가 볼 땐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쪽 라인에서 나온 것이다. 네.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합수단이 이제 무혐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문정 검사니까 굉장히 열심히 고려를 이것저것 다 보셨겠지만 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 저도 납득을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법사위에서 계속 이거 캐고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혐의를 해버리고 아무런 그렇지. 설명이 없으면 맞아요. 예 저희가 뭐 한 겁니까? 그동안? 맞아. 네. 영상 하나 그 일부분 영상 하나 뚝 던져놓고 그렇죠. 너네 우리말 믿어야 돼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뭐 70kg이 넘는 이 필로폰이 어떻게 이제 내부 조력자 없이 국내로 반입이 됐느냐에 대한 의문 중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백혜룡 경정의 주장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그 말레이시아인들이 나올 때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게이트가 아니라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게이트 하나를 열어서 네. 본인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보통의 탐지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탐지견도 물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는 CCTV 기록도 본인이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없어. 거.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문정 검사가 저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클리어해져.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명의 어떤 말레이시아인들이 통역 없이 본인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에 속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지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도 조병로라는 사람이 이런 거 자기가 옛날에 공항 이전에 공항단에서 일을 했다. 같은 공무원끼리 지금 당신이 시끄럽게 하면 이거는 당시 야당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경무관 곧 진급하는데 진급하면 내가 당신 위해서 진급 뛸게 이런 말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에 대해서 경찰청 감찰단에서 인사혁신처에다 징계 요청도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럼 조병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근데 현실적으로 백혜룡 경정이 사실 경정 그 신분에서 이 공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3개 부처 2개 청이 들어가 있어요. 뭐 국정원, 법무부, 뭐 국토부 이런데 이게 백혜룡 경정팀이 가서 모든 것을 헤집어서 수사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실 게임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근데 조병로 이번에 무혐의 처분했잖아. 네.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면 좋잖아.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알아? 뭐요? 조병로는 수사 외압을 할 이유가 없대.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해요? 그렇죠. 좀 설명에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의혹 제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성의 있게 했잖아. 그러면은 아니, 성의 있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의심했네. 네. 라고 수긍할 거 아니야. 그렇죠. 설명도 성의 있게 나오면은 그렇죠. 그 조병로 씨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네.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징계를 할 것처럼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네, 안 했잖아. 무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마는 또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무혐의 해버리면 납득이 안 가죠. 일단 경찰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수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뭐 보도 자료를 저도 이제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실제 영등포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대전제는 지금까지 논의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 이게 지금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팀에서는 자신들의 수사가 옳다고 할 거면 합수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측면을 또 보고 있냐면 임은정 검사장이 지금 SNS에 낸 것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 약간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흙을 백으로 바꾸었을 때 이런 그런 내용의 그런 아니다. 그런 뭔가 이제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약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마약이 이렇게 밀반일 때인데 세관 직원들이 개입했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집단적으로 개입했어야 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마약 그렇죠. 공관책과 세관 직원 있잖아요. 한 명 정도는 가능한데 한 명이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뭐 치부를 위해서나 이건 가능한데 거기에 공항에 있는 세관 직원들이 전체가 다 연루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 명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비밀은 금방 셀 텐데 현실적으로 어떻지? 저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백혜룡 경정이 저는 이제 모르는 가운데 추측을 말씀드리는 게 백혜룡 경정이 이들 마약 운반책들이 했던 그 당시의 말을 가지고 이걸 확신을 해서 수사를 했다면 그건 조금 더 짚어봤어야 됐을 문제 같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사하면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부류를 두 부류를 칩니다. 절도범, 마약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마약 사범 수사할 때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합니다. 얘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초기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냐. 그에 대해서 만약에 진술 때문에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조금 앞서갔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합수단에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때 처음에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백혜룡 경장의 말은 또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전체 그 영상을 좀 다 보여주면 그거 좀 설득이 좀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김건희나 대통령실 일가의 마약 그 사건에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계속 그러니까 하겠다더라고요. 당연히 수사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점들을 좀 합수단에서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읽혔냐면 그 수사 백희룡
너가 그렇게 잘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고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무마 관련 수사는 백혜룡한테 안 맡겼어요. 못하니까. 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만 맡긴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 수사는 백혜룡 담당이 맞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읽혔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해봐라 이제 그런 예. 열심히 이제 해보라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실제 수사 결과를 보면 세관 직원이라고 연루됐다고 하는 세관 직원을 찍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 휴가 중이어서 그때 이미 공항이 아니고 다른 데서 행적이 있었던 것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연락도 이미 그 10월 며칠인가 보고된 이후에 비로소 뭐 통화가 됐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통화는 네,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는 없다 이러니까 이제 네. 아마 연관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실체가 있는데 증거를 못 찾아서 무혐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없는데 없다고 한 것인지 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이 사건 아쉬운 거는 이제 백혜령 경정이 수사를 진짜 하려고 할 때 좌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또 핸드폰 바꾸고 CCTV 지우고 다 했겠죠. 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문정 검사장의 합수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증거는 다 없어지거나 당사자들은 다 핸드폰 바꿨다. 나만 하는 게 없을 것이다. 네. 그럼 그것만 보면 그냥 무혐의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봐봐 백혜룡의 수사팀이 쾌거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사팀을 망가뜨리고 그렇죠. 다시 갖고 갔어. 자 그러면 갖고 가서 성과 있어? 없죠. 없죠. 없잖아 임마 이 자식아. 그게 본질이라니까 나는. 자 갖고 갔어. 백혜룡 수사팀 해체하고 딴 데 갖고 갔어. 갖고 왔어. 뭐 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좀 설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의 있게. 이문정 검사님. 이분은 뭐 욕하면 안 된다고 지금 댓글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네. 이거는 또 안 되나 봐. 에피소드 쉽지 않네. 누구는 건드려도 되고 안 되는지를 좀 리스트업을 좀 해. 네, 소통하면서 맞춰가죠. 그렇습니다. 네.